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자율학습을 하면서도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시험과 관련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일단 이번 2학기 중간고사는 다소 1학기 때보다 난이도가 상승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시험 범위도 다소 조금 있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듣고 공부한다면 부담은 없을 것으로 여기고 선생님과 조금 압축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부분인 102페이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의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실 것인가에 대해부터 출발합니다. 일단 여러분 105페이지 이 부분에선 105페이지 부분에선 여러분 표시해 놓고 북한을 바라보는 통일적인 시각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같이 공부했던 것이 기억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선 여러분 이 평화통일교에선 양면성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양면성. 북한은 북한군과 북한 주민을 나누어서 보고 북한군과 정부와 다르게 북한 주민은 우리의 통일의 대상이고 북한군과 정부는 우리의 경계의 대상이다라는 걸 기억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106페이지에 별표 2개 해놓으시고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분단 과정을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단 과정에 대해서 함께 이해해놓고 여러분 암기했으면 좋겠습니다. 106페이지. 자, 다음으로 107페이지 표시해 놓으시고요. 107페이지인 오늘날 북한 사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의 모습이 특징이 있으니까 여러분 북한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선생님 배운 대로 이해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중요한 개념인 북한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인 사회주의 대가정론과 집단주의, 이 집단주의와 사회주의 대가정론에 대해서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쭉 넘겨서 110페이지에는 북한 주민의 삶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이걸 다 읽으면은 시간적 압박이 시달리기 때문에 여기 네 개의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특징을 이해하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부밥을 먹는 이유가 두부밥이 맛있어라기보다는 이제 식품 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려두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민복이란 건 단체복으로서 복장도 규제되고 복장의 자유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주택가를 보면은 아파트와 주택을 둘 다 국가에서 주는 것이어서 소유가 개인의 소유가 아닌 국가가 소유하는 거고요. 국가가 배정해 주지만 공산주의가 내세우는 평등과는 거리가 멀게 주택과 아파트 서로 차별이 되고 이것은 계급과 특히나 군인을 우대하는 성군 정치를 하는 북한의 특징이 있다를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12페이지엔 이런 명절은 여러분이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주민을 바르게 바라봐야 한다고 해서 이 주민과 북한 체제를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데 포인트를 두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114페이지에 북한 이탈 주민의 생활 통일을 본 통일의 과제. 여기선 115페이지 표시해 주시고 북한 주민의 이탈의 생활 여기 세 가지를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자, 여러분 이제 119페이지 보시면 각 해당 단원의 단원 갈무리 부분은 선생님이 모두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출제 범위에 넣어놨습니다. 각 해당 단원의 단원 갈무리는 한 번씩 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 다음 해당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해당 단원은 여러분 교과서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12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3페이지 보게 되면은 좀 두께를 얇게 하고요. 여기 보면 분단의 국가의 아픔과 손실이라고 해서 여러분 특히나 123페이지 표시해 주시고 여기 분단 비용, 통일 비용, 통일 편익 논리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 다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요 개념들 그리고 특징들을 둘 다 이해하고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25페이지 표시해 주시고, 여기 선생님이 수업할 때도 별표 3개 쳐줬었죠.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5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알고 이 특징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구분까지 여러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8페이지에는 자, 통일로 나아가는 길 해가지고 이 4가지 특징과 함께 그 다음 밑에 보면은 별표 2개 해놨던 거 있죠. 통일을 이루기 위한 남북 간 합의문에 대해 있습니다. 7.4 남북 공동선면, 그 다음 남북 사이 화해와 불가침 고려에 관한 협의약,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명이 있는데 각각의 짧게 이야기 위해서 특징을 얘기해주면 7.4 남북 공동선명은 우리나라가 분단 이후 최초로 발표한 북한과의 성명으로 통일원칙 3원칙이 최초로 성립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 성립된 내용이고 지금은 자주평화 민주라는 3원칙으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그 정신이 계승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 사이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에 관한 합의서에는 최초로 남북한 UN 동시가입을 한 것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하나의 국가로서 그 위상을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고요. 6.15 남북 공동성언은 최초의 정상회담으로 북한에서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경제, 사회문화 교류를 협의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 최초의 노벨 평화상을 우리나라에서 수상하셨습니다. 자, 그다음 129페이지 표시해 주시고요. 자,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서 이해와 함께 여기 3가지 특징과 함께 별표해놨던 열린민족주의와 다친민족주의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쭉 넘기시고요. 자, 쭉 넘겨서 네, 여러분 137페이지까지 넘기면 되겠고요. 137페이지에 단원갈무리 역시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번씩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여러분 최근에 배웠던 자연 초월과의 관계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143페이지 표시해 주시고요. 여러분 자연을 바라보는 2가지 관점에 대해 선생님과 수행평가도 하고 같이 학습했었는데요. 이 2가지 관점은 꼭 이해해 주시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그리고 여기 144페이지 표시해 주시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 추구라고 해서 자연과 인간의 바람직한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수행평가 봤던 로크랑 인비언 주장의 얘기도 여러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요. 자, 그 다음 147페이지에도 표시해 주시고요. 현대사회의 소비 문제와 환경 문제에 대해서 현재 사회의 소비가 어떻게 환경 문제를 야기 원인이 시켰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49페이지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구와 함께 여기 자료 더하기 세 나라의 정책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쭉 넘겨서 네, 여러분 157페이지까지 넘기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3가지 문제를 여러분 마찬가지로 모두 다 해결해 봐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과학기술과 도덕의 관계에 대해서 묻는 단원입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161페이지를 보도록 합니다. 자, 161페이지는 표시해 주시고요. 여러분 161페이지 볼 때는 163페이지와 섞어서 봐야 합니다. 여기 163페이지와 세트로 묶어서 봐야 하고요. 이 163페이지와 161페이지는 이 과학기술의 그림자, 즉 장점과 단점을 같이 세트로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를 같이 봐야 되고, 특히나 163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처음 봤던 단어인 인간소의 현상, 생명형식 풍조 등등이 나와 있으니까 수업 시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166페이지에는 우리가 배웠던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관점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각각 3가지 관점을 구분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풀 수 있어야, 이해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시험에 제대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167페이지의 표 가운데 윤리적 쟁점, 주장들의 충돌 부분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이 논쟁과 분야, 장점을 여러분들이 각각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0페이지에 과학기술에 대한 도덕적 책임과 연구윤리에서 가치 중립성이라는 단어, 그리고 과학기술이 갖는 목적 등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고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2페이지 우리 과학기술이 가져야 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학습하도록 하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175페이지에 단원갈무리 단어는 매우 중요하니 단원갈무리도 꼭 응시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험 범위 마지막 부분인, 자, 넘어와서 자, 삶과 죽음의 의미. 자, 여러분 교과서 179페이지 피면 되겠습니다. 자, 179페이지에는 여러분 배웠던, 최근에 배웠죠, 이 생명의 가치에 관한 세 사상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거 같이 이해해 주시고요. 표시해 주시고, 이 표가 결국 요 밑에 생명의 사상가 요 4가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 다음 180페이지에도 삶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같이 보시고요. 자, 183페이지에 죽음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185페이지엔 선생님이 별표 쳐놨던 이 죽음에 대한 사상가들의 관점, 이 사상가들의 주장과 각각의 뜻, 굿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으로 188페이지. 자,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 거라 봅니다. 188페이지 보시고요. 자, 이 한계 상황의 뜻과 의미, 그리고 개인적 한계와 사회적 한계 구분하는 것 같이 가져가시고요. 네. 그 다음 여러분 여기 최근에 배웠던 학자였던 야스퍼스에 대해서도 같이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90페이지에 의미 있는 삶을 위한 노력 4가지 표시해 주시고요. 자, 193페이지에 단원갈무리까지 마무리하게 되면 여러분이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부분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자, 집에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여러분 수능과 여러분의 안정을 위해서 온라인 학습으로 전환되었으니 여러분 꼭 밖에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해 주시고 가정에서 안전하게 공부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기 바랍니다.